자, 이번 시간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우리가 이렇게 크게 틀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죠. 6가지 정도 크게 주제가 나눠져요. 첫 번째 주제는 적용 요건 문제. 이 상가임대차는 2가지 전제하에 작용이 돼요. 첫째는 뭐죠? 환산보증금 이하.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이게 최근에 바뀌었다고 그랬죠. 최근에, 그죠? 올 2019년 4월 16일 날 개정이 돼서 서울 기준으로 6억 1천에서 얼마로요? 9억으로. 금액을 한 3억 정도 올렸어요.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 이하여야 되고, 두 번째는요, 사업자 등록이 되는 상가 건물. 이것만 상위법이 작용이 된다. 사업자 등록. 2가지 전제하에만 상위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이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꼭 기억할 게 있죠.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요.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있다. 갱대 권리금 3기 4개죠. 자, 그거 책에 있는 거 522페이지, 520페이지 방가로 3번에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게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별 3개. 동그라미 2번에 갱대 권리금 3기. 표준계약서 있는데요. 표준계약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4가지가 중요해. 4가지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4개입니다. 4개. 갱대 권리금 3기. 그리고 일시사용임대차는 쓰여 안 쓰여? 안 쓰여요. 일시사용임대차 안 쓰여요. 미등기 전세는 쓰여 안 쓰여? 쓰이죠. 미등기 전세는. 자, 그러면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산보증금 이하하고 사업자 등록. 근데 환산보증금을 뭐 할 때도요? 초과하는 거.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때도 초과 시에도 인정되는 것 4개 있다. 4개. 그게 뭐라고요? 갱대 권리금 3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잘 나오니까. 그럼 만약에 환산보증금이 이게 막 15억이다. 제 수험생 중에 한 분이요. 보증금 5억에 월세가 1,600이었어요. 월세 1,600. 병원을 임대 얻어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럼 환산보증금이 월세만 1,600이니까, 그죠? 보증금 5억에. 예. 20억이 훌쩍 넘어가죠? 이런 임차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액수가 이렇게 클 때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버렸기 때문에 상위법의 적용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맹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죠. 그래서 법은 기본적으로 환산보증금 이하로 된 아주 영세한 상인만 보호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임차인이 생기니까 예외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인정해주는 4가지를 특례로 만드는 거예요. 특례로. 갱신요구권 인정하자. 10년 동안은. 그 다음 대항력도 인정하자. 그 다음 권리금 규정하고 3기 연체시 해지 규정. 이 4가지는 환산보증금이 20억이든 30억이든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 오프라인 수험생한테 직접 받았던 질문은 뭐냐면, 요게 만들어진 게 아주 최근에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분은 훨씬 더 전에, 몇 년 전에 상가를 임대 얻었어요. 보증금 5억에 월세 1,600. 그런 세입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권리를 보호받았을까요? 그럼 그전에는, 이거 만들기 전에, 이걸 신설하기 전에는요, 요 규정,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 인정되는 4가지, 요게 신설된 게 불과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1년 전에는요, 그 이전에 상가를 세워뒀던 임차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지금 이거 병원을 임대를 얻어가지고 내가 월세 1,600이다. 1,600. 그럼 16억이 넘는 거죠, 환산하면. 이런 임차인들은 주인이 바뀌면, 빌딩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자기 권리를 어떻게 보장을 받았느냐 하면, 그래, 우리 실무상으로는 이런 임차인이 상인법의 대항력을 안 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등기를 해놓으면 주인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도 전세권으로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금액이 큰 임차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전세권 설정 등기로 대처를 해왔었어요. 근데 전세권 설정은 누가 해요? 주인이 어떻게 하죠?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호 못 받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특례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무조건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임차인은 보장해주자. 갱신요구권 인정해줘라. 대항력 인정해줘라. 권리금 규정 인정해줘라. 3기 연체시 해주기. 이건 무조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게요.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요. 환산보증금 이하여야만 인정되는 거. 인정되는 거. 환산보증금 이하여야만 인정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경매가 되면 우선변제권 인정받아요. 그거는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면요.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 그리고 옆에다가 밑에 여백에다가 522페이지 520페이지 하단에다 정리를 해 두실게요. 내 상가 임대 임차인의 환산보증금 이하다. 이하이어야만 인정되는 거. 인정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하이면 환산보증금 이하면 우선변제권 인정해요. 그 다음 최단기간 인정해요. 뭐 인정해요? 최단기간 몇 년? 1년 보장해요. 1년 보장. 그 다음 임차권 무슨 명령?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선변제권 주고 최단기간 인정하고 임차권 뭐? 등기명령 인정해요.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것들은 환산보증금 안에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만 이걸 인정해 준다라는 점 놓치면 안 돼요. 일단 세 가지요.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뭐 할 때요? 초과할 때. 초과할 때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때 인정되는 거는 4개죠. 인정되는 거. 환산보증금 초과했을 때 해볼게요. 예컨대 내 환산보증금이 15억이다. 여기는 환산보증금이 만약에 4억이다. 이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도 주고 최단기간 1년 보장하죠. 기간 약정 없다 그러면 1년이죠. 임차권 뭐도 가능해요? 등기명령도 가능해요. 임차권 등기명령도. 그런데 환산보증금이 내가 15억이야 20억이야 이런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기간 약정 없으면요. 기간 약정이 없으면 기간에 약정이 없어요.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15억인데 기간 약정이 없으면 1년으로 볼까요? 아니다. 1년으로 본다? 그럼 이거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그래요.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 1년. 이거는 기간 약정 없으면 1년이에요. 기간 없는 거예요. 그냥 기간 없는 걸로 돼요. 상임법 규제를 안 받으니까. 상임법 규제를 안 받으니까 기간 약정 없다 그러면 1년이 아니라 뭐예요? 기간 없는 걸로 된다. 기간 없는 걸로. 민법에 적용을 받아. 민법. 민법에서는 기간 약정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간 비어있는 거. 기간 만기 없는 걸로 돼. 만기 없는 거. 기간 없는 임대차로 된다. 기간 없는. 그리고 이거는 임차권 등기명령도 인정 안 돼요. 임차권 등기명령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규정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합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틀리기 쉬운 거예요. 근데 말이죠. 환산보증금 이하든 초과하든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는 몇 가지예요? 4가지다. 4가지. 갱, 대, 권리금, 3기 규정. 갱신요구권. 이거 이쪽 다 인정돼요. 여기도 인정. 대항력 무조건 인정해요. 권리금 규정 이쪽 다 인정해요. 3기 연체시 해지 규정 이것도 양쪽 다 인정해요. 요거를 딱 넣어두시면 환산보증금 이하냐 초과냐 이거에 따라서 정리가 딱 돼.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을 딱 정리가 돼. 그럼 하나 더 기억할게요. 환산보증금 이하면요. 환산보증금이 내가 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월세를 상가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죠? 5%입니다. 5%. 몇 프로? 5%까지 증액해요. 5%까지. 증액 한도가 5%입니다. 5%. 근데 환산보증금이 15억이에요. 그러면 5%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5% 제한 안 받아요. 2배 올려도 되고요. 3배 올려도 되는 거예요. 2배, 3배 가능해요. 여기는. 여기 번호를 이쪽을 지금 여기 칸이 지금 이게 길어져 가지고 여기를 차지한 거니까 요 3번을 여기로 옮기면 3번을 여기로 옮길게요. 옮기게 되면 여기가 비니까 이 자리에다 이걸 넣으면 되죠.
환산보증금이 15억이다.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는 몇 프로까지 증액해요? 제한이 없다. 여기는 5%의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이 점에서 환산보증금 이하냐 초과냐 완전 달라요. 네 가지 점에서 완전 달라요. 이 점이 우리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도표를 책에 어디에든가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요. 그렇게 네 가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 최근 판례 중에 보면 이거 가지고 다툼이 된 적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보증금을 안 주잖아요. 저 주인이 환산 보증금 안 주면 임대차는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죠. 끝났어도 보증금 안 주면 임대차는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종료 안 된 걸로 보죠. 법조문에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은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그래요.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는 계약 끝났어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끝나지 않은 걸로 취급하죠. 그런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이렇게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계약 끝났죠. 그럼 끝난 거야. 그냥 끝난 거야. 보증금 못 받았어도 끝난 거죠. 계약 끝난 거지 임대차 종료 안 된 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5번입니다. 5번. 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모아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는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는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은 거다. 근데 이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그냥 종료되는 거예요. 계약 끝나면 종료되는 거지. 종료되지 않은 거로 본다. 이거는 이쪽이죠. 이쪽.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는 내가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 그럼 끝나지 않은 거야. 이거는. 5가지 요거. 이것도 우리 판례에 있어요. 판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실게요.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 그리고 최근 판례 중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권리금 회수 기회하고 요거하고 관련지어서 아주 중요한 최근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무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왜? 우리 교재 없어요. 우리 교재가 판례를 거의 빼버렸어요. 판례가 거의 누락이 돼 있어서 그 판례 부분이 지금 커버가 안 되니까 제가 계속 이거를 언급하고 또 써주고 이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간보장이죠. 기간보장. 상가임대차가 환산보증금 이하면 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몇 년? 1년으로 본다. 1년. 묵시갱신돼도 몇 년? 1년으로 본다. 오케이. 이때 묵시갱신이 되면 누구만 해지할 수 있어요?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오케이. 그 효력은 몇 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임차인만 을만 해지할 수 있죠. 을만 해지할 수 있고 효력은 몇 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발생한다. 3개월 뒤에. 다음 대항력.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인도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긴다. 근데 조심할 거는요. 을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상가에 가등기가 먼저 돼 있다. 가등기 된 상가를 사업자 등록 얻어가지고 영업하고 있다. 그럼 가등기를 뭐라고 취급하면 돼요? 저당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보다 선순위로 뭐가 있다면 가등기나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얘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하면 본등기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쫓겨나죠. 쫓겨나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 대항력 문제 하나 기억할게요. 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해요. 자기 보증금을 누구한테요?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상가를 팔면 이렇게 팔면 주인이 바뀔 거 아니에요? 새 주인으로? 그럼 이 보증금을 해요. 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그래요? 임대인한테요? 새 주인한테. 이게 대항력의 본질이다. 새 주인 병이 임대인의 보증금을 승계한다. 병이 환산 보증금을 승계하게 됩니다. 승계한다. 이때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판례 하나 봅니다. 판례. 자,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는데 말이죠. 이 임차인이 가게가 안 돼가지고 저 음식점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월세를 밀렸어요. 계속. 월세를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밀려서. 월세 밀렸어요. 이렇게. 3개월 밀렸어요. 4월달 밀렸어요. 5월달도 밀렸어요. 오케이. 6월달도 밀렸어요. 몇 개월이요? 하나, 둘, 셋, 넷. 넉 달이나 연체하고 있어요. 월세를. 그럼 임대차는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월세를 넉 달 밀렸어요.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해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주인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해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거지 임대차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는 건 언제 끝나요? 해지 통보를 해야.
임대인의 해지 통보. 해지 통보를 해줘야 임대차는 종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연체 상황이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만 된 거지 해지가 된 게 아니죠. 그럼 계약은 종료된 게 아닙니다. 그냥 차임만 밀리는 상황인 거죠. 밀리는 상황. 그래서 만약 이게 월세가 만약 200만 원씩이었다. 월세 200만 원씩. 그럼 2, 4, 8. 800만 원이 밀려 있네요. 그죠? 이때 주인이 상가 팔면 상가 주인이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가 양수인, 새 주인이죠. 양수인. 그럼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어떻게 보증금? 얘가 떠안죠. 보증금 4억이다. 그럼 4억은 떠안아요. 보증금은 임대인 거를 얘가 떠안게 되죠. 보증금 끼고 산 거니까. 그러면 이 연체료. 연체 월세는 연체료는 누가 받아요? 누가? 이 문제가 최근 판례. 보증금은 얘가 승계하죠. 보증금은 얘가 승계하죠. 따라서 을은 보증금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빼간다. 병이 보증금을 뭐한다? 승계한다. 오케이. 하나 됐죠. 둘째. 차임 연체한 거. 연체한 거는 승계가 돼야 안 돼요? 예. 승계 안 됩니다. 연체료. 월세 연체료는 특약이 없는 한, 얘네들이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아요. 만약에 병이 이거 건물을 인수할 때 갑하고 병하고 특약을 했어. 만약에. 뭐라고 특약했냐면 연체료까지도 다 뭐한다 내가 승계해버린다라고 하면 특약대로 승계가 되지만 특약이 없다면 승계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연체료는 누가 받는 거죠? 새 주인이 받는 게 아니라 전주인. 전주인이 이거를 받아갈 수 있는 거지. 새 주인은 받아갈 권리가 없다라는 게 최근 판례. 자, 그래서 그 대항력에다 하나 써두실게요. 대항력 옆에다 거기다 쓰세요. 병이 뭐는 승계한다? 보증금은 승계한다. 쓰세요. 뭐는 승계? 보증금. 보증금은 뭐합니다? 승계 받습니다. 그런데 뭐는? 연체 차임. 연체 차임은 병이 뭐 하지 않는다? 승계 안 한다. 요거 써두시기 바랍니다. 별 3개. 이게 최근 판례.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연체 차임은 뭐 하지 않는다?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연체 차임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 얘한테 연체 차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이지 양수인이 아니라는 거 꼭 강조합니다. 그 다음 보증금 회수장치.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 건물 경매가 될 때, 저 상가 건물이 경매가 될 때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우선 변제받죠. 그 우선 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 환산보증금 이하면 얘가 후순위자보다 우선 변제받죠. 근데 환산보증금이 얼마라면? 20억이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환산보증금이 15억이다. 20억이다. 그럼 우선 변제권 없죠. 그리고 기간 약정 없으면 기간 없는 걸로 돼요. 1년이 아니라 기간 없는 걸로. 그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도 안 돼. 이거는. 등기명령 안 되니까 뭐 해야죠? 등기해야죠. 임차권 등기를 전세권 등기하는 게 최선이야. 전세권 등기를. 그래서 환산보증금 이렇게 큰 사람은 대안이 뭐냐? 전세권 등기하는 게 최선. 5%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잔뜩 올려버려. 2배 올려도 되는 거죠. 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거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걸로 보는 거예요? 금액이 크다는 거는 세입자, 열악한 영세 상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증금이 15억씩이나 되는데 이런 사람은 영세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특례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냈다는 거. 이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 두 가지 갖춰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죠. 그리고 배당 요구해야 되나요? 배당 요구해야죠. 배당 요구해야 우선 변제 받죠. 그 배당 요구는 임대차 끝나야 돼요. 끝나기 전에도요. 끝나기 전에도 돼요. 주임법하고 똑같은 맥락이 작용해요. 그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게 되면 건물하고 어디요? 대지에서. 건물과 대지에서 우선 변제를 빼갈 수 있다. 오케이. 자, 우선 변제권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금액이 소액이면 돼요. 금액이 소액. 그죠? 그 금액 소액. 그게 526페이지 나왔죠. 526페이지에 서울 기준으로 6,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이면 최우선 변제는 얼마를요? 2,200만 원까지.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환산보증금이
6,500이면 얼마까지요? 2,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는다. 이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그래서 여기에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차이는 이건 확정일자 필요 없지만 얘는 확정일자 꼭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가. 여기는 확정일자 불필요하죠. 금액만 소액이면 됩니다. 금액만 소액. 그리고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은 환산보증금 이하.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이거 인정해줘요. 경매 신청할 때 특례 있죠. 경매 신청할 때는 상가 비워요? 안 비워도 돼요? 안 비워도 돼요. 주임법하고 똑같죠. 4가지 보증금 회수 장치가 있다. 4가지. 그 다음 권리금 회수기회부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부. 자, 권리금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합니다. 531페이지. 자, 기본 과정에선 이 권리금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자, 권리금이라는 거는 이걸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임차인이 내가 여기다가 고깃집을 한다, 카페를 한다, 호프집을 한다, 아니면 여기다 뭐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시설 투자가 들어가죠. 시설 투자.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 시설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집기류. 집기류 등등에 대해서 돈을 투자를 하죠. 내가 PC방을 한다. 그러면 컴퓨터 갖다 들여놓죠. 소파 들여놓죠. 이렇게 조명 갖다 하죠. 이런 시설이나 집기류를 여기다가 투자를 해요. 그게 돈이 들어가죠. 이건 유형적 자산이죠. 유형적 자산이 이렇게 투자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영업을 오래 지속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상권에 대해서 이 상가에 대해서 인지도가 쌓이면서 단골이라고 하는 무형적 자산이 또 생긴다. 무형자산이죠. 이건 유형자산이고 그 다음에 고객이죠. 고객. 단골 고객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생기죠. 파워가 힘이 생기죠. 이런 자산들은 무형적 가치다. 무형적 가치.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기는 거죠. 넘기는 거. 누구한테 넘기죠? 신규 임차인한테 넘기는 거죠. 넘기는 거. 이걸 넘기고 받는 대가. 그거를 권리금이라고 한다. 권리금. 그래서 권리금 계약은요, 누구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이루어지는 거지 주인하고 이루어지는 게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 계약하고 관련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임차인하고 누구?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하고. 그래서 여기에 A가 신규 임차인이다. 이분하고 하는 거죠.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그때 이 시설하고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뭐한 거? 양도한 대가. 이걸 양도한 대가로 받는 게 바로 권리금이다. 근데 이걸 누가 방해하려고 그래요? 주인이 방해하려고 그래. 이 주인이. 임대인이 이거를 뭐 한다면? 방해한다면 권리금 계약을 뭐 하려고 그래요? 방해하려고 그래. 방해. 그러면 얘는 권리금 회수를 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되죠. 권리금 회수를 이 신규 임차인한테 해야 되는데 누가 방해하면? 주인이 방해를 한다. 가령 주인이요. 월세를 지금 보증금 이렇게 4억에 월세가 여기 200인데 월세 200만 원인데 월세를 몇 배로요? 나 600으로 올린다는 거죠. 600으로. 그렇게 올리게 되면 이 신규 임차인이 여기를 들어오지 않죠. 나 못 들어가. 월세가 지금 600으로 올려. 3배로 올라. 나 못 들어가. 그럼 권리금 계약이 깨지게 되죠. 권리금 계약이 결렬이 되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한테서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죠. 그거는 누구 때문에? 임대인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은 이 권리금 계약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이 권리금을 누가 방해한 거죠? 주인이 방해를 해버렸다. 그래서 못 받게 된 거죠. 이거를 얘한테. 그러면 이 손해 입은 거를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장치를 뒀다. 그래서 권리금을 주인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인한테 권리금을 받는 게 아니라 권리금 계약 체결을 주인이 어떻게 하면 방해를 했다면, 주인이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이한테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렇게 손배 청구하는 거예요. 손배 청구. 몇 년 안에? 3년 안에. 3년 안에. 그래서 권리금을 임대인한테 빼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빼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권리금 계약을 신규 임차인하고 한 이 권리금 계약을 누가 방해하면? 주인이 방해하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손배 청구하는 거지 권리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은 이쪽이랑 하고요. 이거 막으면 이걸 막거나 저쪽에서 못하게 회방하거나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 얘가 손해배상을 거는 거지 권리금 빼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오케이,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권리금에 대해서 조문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531페이지에 10조의 3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그 양도 대가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부른다. 즉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이걸 양도한 대가를 받는 거, 그게 권리금이에요. 이 권리금 계약이란 밑줄 쫙.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그게 권리금 계약이다. 이건 임대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다음 밑에 쌍괄이면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자, 10조의 4번입니다. 10조의 4. 임대인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동그라미요. 종전에 3월이었어요. 이거 중요해요. 최근에 바뀐 거예요. 최근에. 3월이 아니라 얼마? 6월이라는 거 별표. 6월에 별표하실게요. 작년에는 3월이었어요. 작년에 바꾼 거예요. 작년에.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호의 밑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거를 뭐 해서는 안 된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해선. 누가 방해하면 안 돼요? 주인이. 너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1항입니다, 1항. 다음 각호의 밑줄이에요, 다음 각호. 다만 10조 1항 각호 밑줄이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조 1항 각호는 뭐예요? 갱신요구권입니다. 갱신요구권 거절 사유입니다. 앞에 있어요. 528페이지 보세요. 528페이지 보면 갱신요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10조 1항 임대인은 만료되기 6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죠. 다만 다음 각호에 하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아야다. 즉 3기를 연체했다. 그럼 거절할 수 있다. 3기 연체하면 거절하죠. 그 다음에 재건축할 때도 거절할 수 있죠. 이게 10조 1항이에요. 10조 1항의 거절 사유야. 그래, 거기에 적어보세요. 다시 오셔서 10조의 4 보면 이 10조의 4가 좀 조문이 체계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10조의 4의 네 번째 줄 붙이면 10조 1항 각호. 10조 몇 항? 1항. 1항 각호의 사유. 10조 1항 각호 사유 보세요. 10조 1항 각호. 10조 몇 항? 1항 각호의 사유. 이건 무슨 사유예요? 이거는 갱신 거절 사유야. 갱신 거절. 갱신 요구를 뭐 할 사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10조 1항입니다. 예를 들면 3기 연체했다. 그럼 거절할 수 있죠?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럼 거절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거죠. 이건 뭐를 거절하는 거?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사유가 10조 1항입니다. 10조 1항. 밑줄 잘 그셔야 돼요. 다시 오셔서 10조에서 다시 볼게요. 임대인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다음 각호의 밑줄이요. 다음 각호. 다음 각호는 그 밑에 있어요. 바로 뒷장에. 다음 각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그 행위가 뭐예요? 그 행위가 뒤에 가볼게요. 뒤로 가면 밑에 바로 밑에 있네요. 바로 밑에 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뭐를 수수해요? 권리금을 수수해요. 누가 수수해요? 임대인이. 원래 권리금은 이 신규 임차인이 이 사람은 임차인한테 줘야죠. 근데 누가 요구해? 임대인이 요구해. 임대인이.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요.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이것도 방해죠, 방해.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별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에 부담했다는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길은데 줄이면 뭐예요? 월세를 월세죠. 월세. 차임을 월세를 몇 배? 갑자기 3배 이상 올릴 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바로 사무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뭐예요? 거절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요. 그게 바로 뭐죠? 권리금 계약 방해다, 방해. 그래서 다시 오시면 10조의 4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요. 맨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볼게요. 10조의 4 네 번째 줄. 1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는 이거죠, 이거. 그죠? 갱신 요구를 뭐 할 사유? 거절할 사유. 이런 사유가 있으면 방해가 아니다, 방해가. 그런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어느 하나의 행위. 이 행위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는 걸 말해요. 방해 행위다. 권리금 계약 무슨 행위다? 방해 행위다. 방해 행위. 권리금 계약 체결을 뭐 하는 거다? 방해하는 걸로 본다. 방해 행위다. 방해 행위. 다음 각호가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월세를 3배 올리는 거. 월세를 2배, 3배 올릴 때 이게 바로 권리금 계약 방해의 대표적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 그래서 10조의 1하고요. 다음 각호는 다른 거죠. 다른 거. 이거 잘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많이 조문 보실 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532페이지 동그라미 2항이요. 2항 바로 위에서 여섯째 줄에 동그라미 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밑줄이요. 또 어느 하나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보다. 정당한 사유가 뭐예요? 원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죠. 권리금 계약 방해를. 권리금 계약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 권리금 계약 거절. 권리금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몇 개요? 4개죠. 4개. 그 동그라미 2항. 동그라미 2항은 뭐죠? 권리금 계약 거절에 권리금 계약 체결 거절에 무슨 사유? 정당한 사유죠.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거죠. 원래는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권리금 계약 거절하면 안 되죠. 다 방해로 봐, 방해. 월세 올린다, 방해죠. 근데 권리금 계약 체결 거절이죠. 거절할 때 무슨 사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거. 그게 4개.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뭐가 없어요. 자력이 없어. 자력이 뭐예요? 돈이 없네. 얘가 왔는데 얘가 상가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가게 운영을 하고 싶은데 얘가 보니까 뭐가 없네. 돈이 없네. 돈이. 보증금이나 월세가 없네. 보증금이 모자라네. 그러면 거절해도 돼요. 거절할 거야. 나 주인이 거절할 거야. 나 싫어. 쟤 싫어. 왜 싫어? 보증금 뭐 없네. 돈이.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우려가. 얘가 노래방 안 되는데 애가 딱 왔는데 보니까 풍채가 꼭 다른 거 이상한 거 할 것 같아. 그래서 거절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별 3개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얼마 동안요?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의 발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얼마 동안?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뭘로 쓰지 않을 때요?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때. 그러면 권리금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거죠. 얼마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뭘로 사용하지 않을 때? 영리 목적으로. 가게를 영리 목적으로 임대를 놓지 않겠다 이거죠. 누가요? 누가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많이 해석상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 강의 거꾸로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법무부 이거 입법 개정안에 이게 나와 있어요. 법무부 개정안. 자, 지금 구조를 보면 권리금 계약은 누구랑 하는 거죠? 임차인이 누구 하고요? 신규 임차인하고 하는 거죠. 여기 이쁜이가 들어와가지고 저기 노래방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걸 누가요? 주인은 거절하면 돼야 안 돼요? 거절하면 안 되지. 근데 거절할 수 있는, 만약 방해를 하면 얘가 손해배상 치고 들어오죠. 그런데 얘가 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뭐를 거절해? 권리금 계약. 이 권리금 계약을 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나 싫어. 권리금 계약 나 싫어. 얘랑 권리금 계약 하는 거 내 싫어. 자, 이걸 왜 주인이 여기서 거절하고 말고 왜 끼어드느냐면 가게를 얘한테 넘기는 거예요. 넘기니까 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얘한테 줘야죠. 그 대표적으로 얼마 동안은요? 1년 6개월 동안. 누가요? 누가 1년 6개월 동안? 주인이요. 주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이 무슨 뜻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게를 비운다는 거야. 나 가게 비울 거야. 여기 술집으로 나 싫어. 술집. 왜 맨날 여기 가게 와가지고 술 먹고 소리만 지르고 이래가지고 나 싫어. 위에층 사는데.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가게를 새를 안 놓을 거야. 가게 장사 안 할 거야. 임대 안 놓을 거야. 라고 1년 6개월 동안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휴업이나 폐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임대인이 얼마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월세 받는 거를 포기하면 돼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요. 임대차 계약이 여기가 끝나는 시점이죠. 종료 시점이에요. 종료 시점. 근데 이 권리금 계약이요. 권리금 계약은 이 임대차 계약 종료 얼마 전에 하는 거죠? 재작년까지는 종료 3월 전이었어요. 3월 전. 종료되기 3월 전에 종료 시까지. 요때까지만 권리금 계약이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예요. 요때까지만. 즉 3개월 안에 만료 시점에서 3개월 안에만 신규 임차인 찾아내라. 노래방을 하든지 음식점 할지 신규 임차인을 찾아야만, 얘가 찾아와 주선해야만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가령 겨울 같은 경우 12월이나 1월 달 되면 신규 임차인이요 가게 하려고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만약 1월 달에 끝났다 내 가게가 1월 2일 날 끝났다. 1월 2일 날 가게 임대차 계약이 이때 종료됐다. 그러면 나는 신규 임차인을 언제 확보해야 되죠? 3개월이면 4월 달까지 확보해야 돼요. 4월 달까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리금을 하나도 못 받고 나가게 되는 거죠. 요걸 그래서 늘린 거예요. 얼마나 늘린 거예요? 6개월로 늘린 거예요. 6개월로. 그 6개월 여기 종료가 됐어요. 종료됐어요. 그런데 을이 누구를요? 신규 임차인으로 이쁜이를 데리고 왔어. 얘를 주선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그죠? 그리고 임대차는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되면 임차인 어떻게 해야죠? 권리금 받아야죠. 그랬더니 주인이 여기서 뭐라는 거죠? 나 싫어. 나 이 상가 더 이상 상가로 새 안 놔. 술집으로 임대 이거 돌아가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 임차인은 이 권리금을 얘한테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왜요?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거죠. 이건 방해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는 방해가 아니다.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임차인이 뭐 하면?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가계 즉 폐업을 해버리면 점포를 폐업했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이거는 권리금 계약 거절해도 돼요. 그럼 임차인은 여기 끝났죠. 끝나는데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냥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폐업을 하면. 근데 법무부 개정안에서는 이거를 3년으로 했었어요. 3년으로 했었는데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이게 1년 6개월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로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건물주로부터. 그리고 국회 그 법제사법위원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건물주거든요. 세입자보다 건물주. 그래서 이거를 3년이었는데 그럼 3년이라는 거는 3년 동안 이 상가를 월세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임대인이. 그 기르니까 그걸 1년 6개월로 줄였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년 6개월로 바뀌었다는 거 이거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요때까지만 나 가게 세놓고 요거 지나고 나면 이때부터 나 1월 1일 이거 끝나고 나면 나 더 이상 세 안 놓는다 이거죠. 이때부터 세 놓는 거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권리금 계약 거절해도 된다 이거죠. 요거 두 개 구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항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했어요. 1항 위반에 밑줄에 1항 위반.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했어요.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 방해를 해서요. 권리금 계약을 누가 방해했어요? 임대인이 방해했어요. 얘가 권리금 빼갈 수 있는 계약을 주인이 방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방해했어요? 월세를 3배 올렸다. 3배 올렸어. 월세를 3배 증액을 했다. 그럼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왔다가 하고 싶은데 싫어. 못 들어와. 왜? 월세 3배래. 전에 월세 200인데 지금 600을 올린대. 그럼 얘가 못 들어오지. 이쁜이가 어떻게 들어와?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이렇게 3배를 증액을 한다. 이게 방해죠. 방해. 대표적인 방해다. 회방을 한 거죠. 권리금 계약을 주인이 회방을 한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이 깨지고 그 손해를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안에? 3년 안에 기출문제. 3년 안에 저 3번이나 나왔어요. 최근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사망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종료한 날 발표. 종료한 날. 3년 이내에 행사를 안 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3년의 발표. 가로놓기로도 나왔고요. 최근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권리금 계약 정리가 되셨어요. 그 다음, 자, 이제 제가 최근 판례 중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던 판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신규 임차인하고 이분이 이제 가게를 접고 이분한테 넘기려고 그래요. 그럼 권리금 계약을 이렇게 해야죠. 권리금 계약을. 자, 근데 문제가 된 사안은 두 가지 사안이 있었어요. 하나는 임차인이 카페를 영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갱신 요구 기간, 이 갱신 요구권이 이게 작년에 10년으로 늘어난 거죠. 그죠? 작년에. 그럼 재작년에는요. 2년 전만 해도 이게 얼마 있어요? 최대 기간이 5년이었어요. 갱신 요구 마지노선이 5년이었어, 5년. 그럼 5년이 지나면 지금은 이제 이게 10년으로 바뀌었지만 지금은 10년으로 늘어났지만 그 전에 2010년이나 2012년에 이거 새 얻어가지고 카페 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갱신 요구 기간이 5년이었거든요. 5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5년 만료가 됐을 때. 카페 운영했는데 5년 동안은 수익을 내고 뭐 월세 내고 이러면서 운영을 했겠죠.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갱신 요구해도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왜? 마지노선이 5년이니까. 만료가 됐을 때 갱신 요구를 못 해주죠. 안 해주죠. 그럼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연장이 안 되니까. 카페도 하고 싶은데 연장이 안 돼. 갱신 요구 마지노선 5년이 지나서. 그럼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게 넘기는 거지. 가게 넘기고 권리금 받고 빠지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죠. 왜? 더 이상 연장 영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권리금 계약. 그래서 이쁜이를 데리고 왔어요. 저 카페 넘기려고. 그리고 이쁜이가 이거 9천만 원 인수하겠대. 단골도 있고 위치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쁜이가 인수하겠대요.
권리금 계약 체결을 하려고 그래요. 권리금 계약 체결을.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임대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왜 안 돼? 야, 갱신 요구 기간 5년이 끝났잖아. 5년이 끝나서 네가 권리금 계약 체결하는 거를 내가 동의해 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주인이 싫다라고 주인이 거절한 거죠, 주인이. 그럼 거절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못 받았네, 얘한테. 그럼 손해 입었죠. 9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죠. 그 손해를 얘가 누구한테요? 주인한테. 네가 거절해가지고 내가 못 받은 거 손해배상해라.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저거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게 된 거예요. 손해배상하라고. 갑이 거절을 했고 급기야 임차인 을은 누구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뭐를 걸었다? 손배청구를 했다. 손배청구. 또 하나 사건은 약국 케이스예요. 약국을 새로 얻었어요. 임차인이 저 상가에 약국을 새로 얻어가지고 약국은 위치가 좀 좋아해죠. 대로변에. 이것도요. 똑같아요. 계약 갱신 요구기가 5년이 만료됐어요. 예. 그리고 임차인은 주인이 5년 연장을 안 해주니까 주인이 연장을 안 해주게 되니까 5년 만료돼서 그럼 방법은 임차인은 약국을 권리금 받고 넘겨야죠. 약국도 권리금 받고 넘겨요. 자리가 좋으면. 그리고 병원이 옆에 큰 병원이 있어. 그러면 이게 고객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매출이 확 커지죠. 그리고 권리금도 엄청 셉니다. 약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권리금 계약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주인은 5년이 만료됐나요? 똑같죠. 5년이 만료됐으니까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죠. 그럼 임차인은 권리금을 못 받게 되니까 이걸 못 받게 되니까 주인한테 어떻게 했어요? 똑같죠. 손배 청구했어요. 을이 임대인에게 뭐 해달라고요? 야, 권리금 계약 네가 거절해서 당신이 거절해가지고 내가 권리금 못 뺐잖아. 못 뺀 거 네가 손해배상해 라고 청구했어요. 손배 청구를 한 거죠. 그럼 위하고 밑에는요? 업종만 다르죠. 그죠? 법리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이 손배 청구를 이거는 인정하고 이거는 인정 안 해줬어요. 어디에서? 하급심에서 1심 법원에서 하급심에서 똑같이요. 어디는 인정을 해주고 어디는 인정을 안 해줬더라는 거죠. 즉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립된 판례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즉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이죠. 이 권리금 계약이 갱신 요구 마지노선이 몇 년? 5년이죠. 지금은 10년입니다만 이 법 개정되기 전에는 마지노선이 5년이었죠. 5년이 만료되었을 때 권리금 계약이 보장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위의 판결은 손배 청구를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근데 밑에 판결은 손배 청구를 인정 안 했다. 그 말은 뭘까요? 5년 만료되면 권리금 계약 주인이 싫다고 해도 된다는 거죠. 싫다고. 그럼 이 권리금 계약을 밑에는 뭐라고 본 거죠? 이 권리금 계약은 마지노선 5년이 끝나면 더 이상 보장 안 해주고 마지노선 지나기 전에만 된다. 마지노선 5년 되기 전에만. 그럼 이 위하고 밑에가 지금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이때 이쪽 볼까 이쪽은 임대인이 거절을 했고 임대인이 싫다고 거절했죠. 권리금 계약 싫다고 그랬죠. 그거 손배 청구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요. 그 근거가 뭐냐? 논거가 이 법원 판결문의 논거에 이렇게 설치를 판사가 판결문에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자, 권리금 계약을 이렇게 한다. 지금 5년 끝났어요. 5년이 다 끝난 상황이죠. 이렇게 5년이 끝났는데 만약에 주인이 갱신 거절을 이 권리금 계약을 만약에 주인이 거절할 자유 내가 이 권리금 계약 거절할 자유를 못 갖는다. 나한테 권리금 계약 거절할 자유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세를 이걸 놨잖아요. 카페로 세를 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카페로 임차인이 5년 지나고 나서
자기는 연장이 안 되지만 얘가 가게를 딴 사람한테 넘기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와요? 신규 임차인이 카페를 또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신규 임차인도 5년 지나면 얘도 또 어떻게 해요? 권리금 받고 또 넘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또 카페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주인 입장에서 자기 재산권인데 한 번 업종을 카페로 지정했다, 술집으로 지정했다, 노래방으로 한 번 지정해놨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업종을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라는 거죠. 내가 한번 카페로 놓으면 계속 카페야, 이게 카페. 얘가 또 넘길 거 아니야. 얘가 또 넘길 거 아니야. 또 넘길 거 아니야. 그러면 주인한테는 이 업종을 한번 새를 놓으면 변경을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중대한 재산권의 제약이다. 너무 심하게. 그리고 내가 신규 임차인을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가게인데. 얘한테는 요 기간 동안은 이게 못 바꾸지만 5년이 만료되면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항변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 자유를 뺐냐 이거죠. 내가 이걸 거절 못한다? 권리금 계약을 내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거는 내가 신규 임차인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도 없다는 거죠. 이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고, 두 번째 아까 말한 업종도요. 업종도 한 번 세를 놓으면 변경할 수 없지 않느냐. 지나친 제약이다라고 갑의 편을 들어준 거죠. 갑의 편을. 그래서 손배청구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꾸로야.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배청구를 주인한테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이 가게를, 저 점포를 살려놓고 그 주변 상권도 다 부흥시켜 놓은 게 누구냐? 임차인의 노력이죠. 임차인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도 보호를 못 받잖아요. 5년 동안만 보호받고 5년 지나면 임차인의 노력, 자기가 그 가게를 키우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해서 키워놓은 이 가치, 재산적 가치는 5년 동안만 있고 5년 지나면 보장 안 되냐 이거지. 그거를 주인이 불로소득을 하잖아. 불로소득. 왜? 얘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 그것도 또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 이걸 인정 안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1심 판결이 갈렸던 거죠. 최근에 이걸 정리를 했어요. 우리 대법원이 정리했어요. 1심 판결. 그래서 1심 판결만 있었어요. 4월 달까지요. 4월 달까지. 4월 달에는 요 임차인이요. 이 권리금을 5년 만료됐을 때 받냐 못 받냐. 이걸 받냐 못 받냐. 이거는 종전에 어떻게 했어요? 대법원 판결이 없었어요. 대법원 판결문이 없었어. 입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왜? 법에 이게 명확하게 없었거든요. 마지노선이. 그럼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보호를 받냐 못 받냐는 뭘로 결정되느냐? 법원이죠. 법원 판사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권리금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했었던 거야, 이게. 그래,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던 거예요. 뭐에 따라서? 판사 성향에 따라서. 예, 그랬던 것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게 정리가 되셨어요. 대법원에서 아주 최근에 판결을 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은 5년 만료됐을 때, 밑에는 주인이 거절했을 때 손배청구를 들어가야 못 들어가. 임차인이 손배청구를 치고 들어갈 수 없었죠. 예, 이게 아니라 위에가 맞다. 즉 기간이 뭐해도 만료돼도 권리금 계약할 수 있고 주인은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하면 안 된다. 방해하면. 이제 정리가 돼서 대법원은 여기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느 거? 위에 겁니다. 기간 만료돼도 권리금 계약 할 수 있고 주인은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 끝. 1번입니다. 1번. 자, 거기 보시게 되고, 그리고 532페이지 쌍괄호 3번에 보면 권리금 적용이 제외되는 항목이 몇 개 항목이 있어요. 그거 꼭 실무에선 중요하니까 봐주실게요. 10조 4의 다음 각 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있죠. 대규모 점포.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해요, 안 해요? 권리금 규정 적용 안 돼요. 왜냐? 상가를 일괄적으로 백화점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권리금 규정에 대한 적용을 못 받아요. 다만 예외 별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점을 위한 특별법 2조 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는 말은 뭐인지?
백화점은 상위법상 권리금 규정을 못 받는데 백화점에 입점한 임차인은 못 받는데 누구는요? 전통시장. 전통시장 임차인은 권리금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거 최근에 문제가 돼서 바꿨던 거예요. 정리. 백화점에 입점한 임차인은 권리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못 받는다. 누구는 받는다? 전통시장. 전통시장의 임차인은 권리금 규정 적용을 받는다. 그 다음 이후에 있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측에 차임 연체와 해지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몇 개요? 3기죠, 3기.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는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 3기의 별표. 그 3기 위에다 쓰세요. 연체 차임. 연체 차임은 승계되지 않는다. 쓰세요. 연체 차임은 뭐 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기게 되면 쌍가루 4번에 표준계약서를 쓰게 돼 있다는 거 참고로 돼요. 참고로.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그게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이니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5번 동그라미야. 상가 건물 임대차 조정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월세에 대해서 여기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분쟁이 생기죠. 그럼 법원의 판결까지 받으려면 서로 시간 낭비, 그 다음에 돈 낭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조정을 해라. 조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청이나 이런 데 가면 조정위원회가 지금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실무에서 활용하시면 돈 많이 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마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권리금의 수위 부분, 이 부분 최근 판례에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실무에서 그동안 논란이 엄청 심하게 작용했었어요.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못 받고 막 이랬거든요. 판사 맘이었으니까 판사 맘.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이 야 누구 만나요? 판사 잘 만나야 돼 판사. 누구 만나요? 어젯밤 꿈을 어떤 꿈 꿨냐 이거죠. 판사가 누구한테 이 사건이 배당이 됐냐 그거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권리금 계약은 이렇게 하는데 그 권리금 계약을 주인이 뭐 하면 방해했어요. 방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월세를 확 올리는 거죠. 방해한 거죠, 방해. 그러면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 결렬이 되니까 주인한테 손배 청구한다. 몇 년 안에? 3년 안에. 언제부터? 종료시야, 종료시. 계약일로부터 아니에요. 계약일로부터가 아니라 뭐한테? 종료. 임대차 종료시부터 3년 안에 손배 청구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거절해요. 거절해도 되는 사유가 있다.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가게 폐업하면, 폐업하고 문 닫아버리면 권리금 계약 거절해도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왜 잘 쓰일 수 있냐면 임차인이 지금 카페하고 있어, 카페. 고깃집 하고 있어. 근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 월세는 200만 원인데 이분이 한 달에 가게 잘해가지고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거죠. 누가 배 아프냐면 누가? 주인이 배가 아파. 나는 월세, 나는 우씨 200만 원 받는데 얘는 지금 한 달에 2천, 4천 막 번대잖아. 소문에 의하면. 주인이 배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너 5년만 되라. 5년만 되라. 그동안 그랬었죠. 5년만 되라. 뭐 하려고요? 나가라고. 너 나가라. 너 내보내고 이 자리를 누가? 내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안 돼가지고 힘들게 있어. 그래 아들한테 가게 맡기고 싶은 거죠. 근데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돼요. 요거를 바로 임대인이 요 가게를 뺏어가지고요. 카페라든가 고깃집을 뺏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바로 넘기게 되면 바로 1년 6개월 휴업을 안 하고 바로 넘기면 임차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권리금 계약 체결을 얘한테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주인이 방해한 거죠. 방해를 당해서 손해를 입은 거니까 손배 청구 얘한테 할 수 있어. 주인이 가게 뺏어가지고 바로 영업을 해버리면 요 카페든 고깃집이든 주인이 뺏어가지고 바로 자기가 운영하든 자기 아들한테 운영을 시키게 되면 손배 청구 이렇게 당해요. 손배 청구 당해. 근데 손배 청구 안 당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합법적으로 이 영업권을 뺏는 거죠. 이게 이거예요. 얼마 동안? 1년 6개월을 가게를 접으면 돼요. 임대차 종료되고요. 이거 종료됐죠. 요때로부터 얼마를요? 1년 6개월간 가게를 어떻게 하면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고 폐업을 해버려. 문을 닫아버려. 다소 이 단점이 이제 상권이 죽겠죠. 그러고 나서 이 가게를 어떻게 할까? 자기가 운영해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요걸 합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이 뒷면을 보면 이 가게를 합법적으로 임대인이 뺏어올 수 있는 장치가 이거예요. 바로 1년 6개월 동안 휴업하는 거야. 그럼 이 가게를 뺏어올 수 있다. 예, 이걸 담고 있는 게 이 내용입니다.
실무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길 강조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체적인 목차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적용요건 환산보증금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꼭 돼 있어야 되죠. 초과에도 인정되는 거 4개 있어요. 갱대, 권리금 4개. 그 다음 기간 보장 있죠.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최단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다음 대항력은요. 보증금. 대항력을 갖췄는데 주인이 가게 팔면 보증금은 승계됩니다. 근데 연체 차이면 승계 안 되죠. 다음 보증금 회수 장치 있죠.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 다음 권리금 회수 기회보 있어요. 권리금 회수 기회보. 오케이. 주인이 방해하면 손배 청구 당해요. 손배 청구 당한다. 그 다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종전에는 5년이었는데 5년에서 몇 년으로? 10년으로 확장되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있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 사유 대표적으로 기억하셔야죠. 이거 시험 꼭 나오니까. 그죠? 3기 연체. 몇 기 연체? 3기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3기. 그 다음에 무단전대. 무단전대하면. 무단전대. 동의 없이 가게 전대했다. 그럼 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과실이죠. 중과실. 중과실로 가게를 파손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할 때. 재건축 사유 1개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된다. 8개인데 시험 잘 나오는 거는 4개다. 4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해요? 동의 없이. 동의 없이. 3세번을 중과실로 재건축하면 거절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 4개 기억하실게요. 4개. 이렇게 해서 상임법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제 만나보시죠.